네, 안녕하세요. 반달곰 타로입니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연애세포 부활. 과연 나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2021년을 맞이해서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현재 이제 솔로이신 분들에 대한 솔로 연애운을 한번 제너럴 리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제가 미리 뽑아둔 4개의 카드 파일이 있습니다. 카드 파일을 보시고 마음이 이끌리는 카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카드 고르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고르셨나요? 그럼 카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카드 번호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1, 2, 3, 마지막으로 4. 네, 그럼 타로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의 연애세포 부활. 과연 솔로이신 분들께서는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 사이에 연애를 하실 수 있을까?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가 쓰리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밑에는 이제 채찍이라는 레노먼드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제 1월 동안에는 한동안 좀 외로운 시기를 보내실 것 같다. 1월에 당장 누군가를 만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리소드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이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1월 한 달간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우울감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월에는 이제 젠틀맨 어떠한 신사 한 명이 나타난다라고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카드는 이제 퀸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1번 분들께서 좀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라고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제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또 더 이상 이제 상처받기 싫어서 또 버림받기 싫어서 좀 조심스럽게 더 접근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는 이제 나중에 추가 카드를 한번 더 뽑아봐야 알 것 같지만 봤을 때는 뭐 뉴페이스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 아마 이제 그 사람이 뭐 연락이 오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조금 1번 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마음을 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엠퍼레스 여왕제 카드, 그리고 밑에는 레이디 카드예요. 뭔가 딱 연애하기 좋은 적절한 시기다. 3월에는 아마도 많은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라는 느낌의 그런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2월에 접근했던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 이외에도 다른 주변에 좋은 이성들이 나에게 접근을 할 것 같다. 라고 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먼저 이 사람 나에게 2월에 다가올 그 젠틀맨, 그 신사는 어떤 사람일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장을 뽑아서 알아볼게요. 네. 4 소드하고 3 소드가 카드 나왔어요. 봤을 때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과거의 인연인데 아마도 이제 1번 분들 현재 이제 과거에 최근에 헤어졌던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아픈 상처를 꺼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시 연락 옴으로써 내가 좀 갈등하고 흔들리고 또 하필 이제 4 소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1번 분들께서 조금 외로운 시기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좀 기대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쓰리소드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과거에 나에게 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어도 그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다시 만난다고 해도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좀 나에게 예전처럼 뭐 나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2월에
연락이 올 것 같은 그 사람을 좀 잊으시는 게 좋다. 만약 내가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 없다. 정말 나는 솔로였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그렇게 연애를 잘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좀 실망감을 줄 수 있는 타입.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퀸소드가 되는 것. 내가 좀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 하지만 만나려고 했는데 내 기준에도 안 맞고 정말로 최악이다. 별로이다. 라고 하니까 아마도 1번 분들은 좀 나를 세우시는 게 아닐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멀리하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월에 접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3월에는 진짜 연애하기 좋은 환경이다. 연애하기 좋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고 했을 때 3월의 운세는 어떨까? 한번 더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월에는 에이스 오브 카드가 나왔어요.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또 여기에 추가 카드를 한 장 더 더해 볼게요. 네. 일단은 에이스 소드가 나왔는데 연애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 소드를 보면은 뭔가 묶여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묶여 있다는 느낌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3 월에 꼬이게 된다.'라고 또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에이스 소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봤을 때는 사실상 1번 분들께서 좀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선택한 부분이 있다. 내가 좀 외로운 것도 있지만 아무리 사람을 소개받고 또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도 나랑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고심 끝에 많이 좀 선택을 하게 된다. 내가 좀 많이 내려놓고 양보를 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사람을 오래 만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 이후에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올해 1분기를 한해서 이제 본 타로이기 때문에 잠깐의 만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1월 한 달간은 좀 외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2월에는 그 과거에 만났던 누군가 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나의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접근한다. 그에 대해서 나는 좀 철벽을 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볼 수 있고 3월에는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꼬이지만 사실상 나는 좀 원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딱히 없다. 하지만 그중에서 어느 사람은 좀 골라서 한번 잠깐은 뭐 썸을 탈 수도 있고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단 소드의 특성상 양날의 검이잖아요. 나한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또는 나에게 좀 뭔가 내가 포기할 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한동안은 조금은 솔로이신 거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2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의 연애세포 부활 과연 솔로이신 분들은 올해 3월까지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카드를 봤을 때 투 펜타클이 먼저 나왔어요. 투 펜타클은 보통 이제 일과 나의 삶, 약간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 사이 뭔가 균형을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봤을 때는 나의 그런 사회생활과 좀 밀접해 있는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선배나 아니면 동기일 수도 있겠죠. 나와 좀 밀접한 그러한 사람이다. 좀 내가 자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밑에 이제 클로버 카드가 나왔어요. 클로버 카드 같은 경우는 뭔가 행운을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좀 짝사랑하시는 분의 그 대상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 중에 좀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어떤 좀 밀당 또 줄다리기를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좀 보여줘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러한 좀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하는 그 중간에도 많이 좀 좋아하고
그 상황을 또 즐기기도 하는 부분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내가 뭐 짝사랑하는 대상이 없다 하시는 2번 분들은 아마 1월에 누군가를 좀 만나시게 될 거다. 뉴페이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뭔가 좀 마음이 들뜨기 시작할 수 있다.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음 카드는 이제 텐 완드 카드, 그리고 밑에는 시계탑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테넌트는 좀 나에게 좀 부담이 되는 거, 내 상황이 좀 많이 힘든 그러한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만났어, 아니면 내가 뭐 학교에서 만난 관계야 하시면 2월 한 달간은 조금은 바쁘실 수도 있어요.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 준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장은 약간 좀 일 때문에 좀 과한 일로 인해서 좀 많이 상황이 어렵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자주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당장에 뭔가 연인 관계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 한동안 나의 그러한 과제 또는 나 일 때문에 좀 정신이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좀 쫓겨 다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실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또는 이제 일 때문에 내가 바쁜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카드, 3월 마지막 카드는 이제 포핸드 카드, 그리고 밑에는 링 반지 카드가 나왔어요. 되게 좋은 결말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사람과의 어떠한 썸을 타거나 또는 어떠한 감정 교류가 일어남에 따라서 되게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어찌 보면 포핸드는 이제 결혼 카드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뭔가 둘 사이의 인연이 맺어지다. 마찬가지로 밑에 반지 또한 그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실을 이뤄내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결말은 되게 좀 긍정적이다, 해피엔딩이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한번 뭐 추가 카드를 뭐 굳이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돈독해질 수 있을까,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그리고 한번 그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 또 내가 짝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도 한번 궁금하니까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모습. 네,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데스 카드의 의미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사람이 뭔가 헤어진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예전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얽매여 있었다 하시면, 약간 이제 이번 분들께서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과거를 좀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새로 나타나는 인물은 나에게 어떤 행운의 존재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좀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 바쁜 와중에 과연 이 사람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까? 네,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더 월드 카드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결실을 이루어내다.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좀 올인하기보다는 내가 바쁜 와중이니까 내 스스로를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에게 좀 끌려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거, 2월 달 중에 이제 이번 분들이 좀 바쁜 그 상황을 본인 스스로 좀 노력하고 좀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좀 반하게 된다, 나에게 좀 끌리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일만 잘 하시면 이번 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연애 관계까지도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의 연애세포 부활, 과연 올해 3월까지 이제 3번 분들께서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카드를 봤을 때 처음 나온 카드는 스트렝스, 그리고 밑에 라이더 카드가 나왔어요. 라이더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좀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가오는 이성이 괜찮은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추가 카드를 봐야 알겠지만, 위에 카드 스트렝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3번 분들께서는 좀 마음속에 좀 뭐랄까 숨긴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뭐 1월 한 달간은 좀 그 사람이 등장하긴 하겠지만 나와의 거리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카드는 일단 3 펜타클하고 밑에 정원 카드가 나왔어요. 둘 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뭐 직장에서 만난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우연하게 그 사람을 또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가든 이 정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약간 구설수에 오르다. 마찬가지로 3 펜타클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 좀 입방아에 오르내리다라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하고 3 번 분들의 만남을 다른 사람들이 뭔가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내 연애 같은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사이에 좀 뭐랄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한쪽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좀 별로인 사람인데 왜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직 만나는 관계는 아니고 조심스러운 관계다 보니까 썸인 것 같은데 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좀 의견이 좀 분분하다, 다양하게 나눠진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혼자 그냥 몰래 연애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흐름 자체가 좀 공개 연애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저지먼트 카드가 약간 결정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근데 되게 좀 갈등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도 괜찮은 걸까?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 또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 고민들과 생각들이 좀 많이 차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정말로 좀 부정적이게 결과 카드가 이제 그레이브, 무덤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뭔가 관계가 좀 끝나다, 종결되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사실상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는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봐야 알 것 같고 이 구설수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카드를 뽑아 볼게요. 일단은 관계가 좀 끝난다는 거에 있어서는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걸까? 예, 확실히 5 컵이 나왔는데 아쉬움과 후회 카드거든요. 어찌 보면 과거에 만났던 사람인데 진짜 별로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정말 내가 많이 양보해서 그나마 만나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100% 중에 한 60%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나마 40%가 괜찮아. 약간 이 정도 확률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3번 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계실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그런 관계, 그냥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음. 근데 또 카드가 나온 거는 좀 웃기게도 세븐 완드가 나왔어요. 세븐 완드는 좀 시기하고 질투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나를 좀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거. 어찌 보면 스토리를 맞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사람. 그랬을 때 3번 분들이 좀 기준이 높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3번 분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이 사람이 크게 부합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질투의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내가 싫은데 아마도 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고민을 하는 거죠. 하필이면 또 직장에서 만난 관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좀 보여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이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무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관계에 이제 종결을 짓는다,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동안에 좀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 기준에는 크게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또 조심스럽게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제 아쉬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아쉬움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3번 분들께서 좀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나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하시면 끝낼 수 있는 거고, 만약 뭐 그렇게 눈치 안 보이고 뭐 그냥 한번 만나는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3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의 연애세포 부활, 과연 올해 1분기 3월 달까지 솔로이신 분들께서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카드를 봤을 때 4번 분들은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실 것 같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카드를 보면 페이지 컵, 그 다음에 엠페러 카드, 마지막에 이제 퀸 펜타클이 나왔어요. 얘기를 보면 이제 4번 분들 앞에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두 인물 사이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 연애를 하게 될지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나타나는 인물은 이제 페이지 컵인데요. 페이지 컵의 인물의 특성상 되게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나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좀 어리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4번 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좀 연하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카드는 이제 여우, 레노먼트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약간 순수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찌 보면 이 여우가 간사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눈치가 빠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좀 바라는 것을 잘 캐치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꽤 괜찮은 인물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나에게 뭔가 즐거움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좀 비교가 되는데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는 인물, 경제력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엠페러 카드가 나왔어요. 그 밑에는 레노먼드 카드, 집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봤을 때는 확실히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밑에 카드랑 같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좋으면 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주일 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돈 걱정은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엠페러의 특성상 뭔가 사업가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좀 높은 직위를 맡고 계신 그런 분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실 때는 뭐 돈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좀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강한 성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페이지 컵하고 이제 엠페러 이 두 인물 사이에 아마도 4번 분들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카드는 갈림길이라는 레노먼드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이 인물에 대해서 추가 카드를 한 장씩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카드를 각각 한 장씩 더. 먼저 페이지 컵. 일단 파이브 소드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간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어린 느낌도 있으면서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만나실 때는 좀 즐겁고 행복하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뒤에서 나를 좀 핥힐 수 있는, 결국에는 헤어질 때는 좀 많이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게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만나면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 끝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엠페러 카드. 네, 엠페러 카드도 있는데 좀 엠페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맨 카드가 나왔잖아요. 행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잡혀 산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집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맞춰주느라 내가 연애를 하면서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도 크게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둘 다 봤을 때 정말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좀 그거에 따른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조금 만나면서도 좀 이기적인 부분, 좀 자기만을 생각하는 부분, 상처를 줄 때 정말 좀 심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은 뭔가 경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 좀 묶여 다니는 느낌, 좀 나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뽑아 볼게요. 둘 다 너무 부정적인 카드가 나와 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점이 있을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엠페러, 네, 일단은 페이지 컵은 나이트 소드가 나왔고요. 엠페러 카드는 에이스 소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봤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도 좀 여러 가지 좀 짜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여기저기 좀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할 때는 확실하게 재미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래 만날 수 있을지는 물론 이제 4번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꽤 좀 재밌게 지내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엠페러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소드가 나왔어요. 에이스 소드는 뭔가 결단력 있는 그런 카드기도 하고 어떤 시작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을 만약 고르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으면 연애를 하다가 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해요. 물론 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어. 내가 좀 양보하고 답답하게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참고 넘긴다고 했을 때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갖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를 하실 거면 이제 페이지 컵이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엠페러 이 인물을 선택하시는 게 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3월까지의 그 1분기 동안 아마 4번 분들은 이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선택하는 고민을 가질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4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연애세포 부활. 2021년을 맞이해서 현재 솔로이신 분들께서는 과연 3월까지 1분기 동안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제너럴 리딩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가 좀 나쁘게 나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가볍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월 새해이긴 하지만 아직 한겨울이라서 날씨도 많이 춥고 옆구리가 시리기도 하고, 현재 솔로이신 분들께서도 누군가가 옆에 있기라도 하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뭐 모든 분들께 그런 꿈과 희망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도 영상 찍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게 간절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는데 보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좀 올려주셔요. 그럼 저도 그거를 참고 삼아서 또 다음 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타로 리딩을 기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상 반달곰 타로였습니다. 안녕.